항쟁위 기관차 11호로 전쟁 계엄 중 정세. 트럼프 압승, 술렁이는 미국. 미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5일 47대 미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했다. 11월 6일 중간 집계 기준 트럼프는 전체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과반인 277명을 확보했다. 텍사스 등 공화당이 우세한 주는 물론 이번 선거의 승패를 실질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돼온 7개 경합주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에 이어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펜실베니아에서도 승리했다. 직후 위스콘신에서 승리하면서 대통령 당선 확정에 필요한 매직 넘버인 선거인단 270명 이상을 확보했다. 당초 여론조사상 역대 미 선거 중 유례없는 초박빙 대결로 점쳐지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상 개표 시작부터 핵심 경합주들에서 트럼프가 우위를 유지했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에서는 본투표 개표 때 공화당이 강세를 보이다 사전투표 개표가 시작되면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는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 대비 대부분 지역에서 더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트럼프의 경제 반이민 정책이 이번 승리의 주 요인이었다는 평가가 따랐다. AP통신은 트럼프가 민주당 지지층 연합을 약화시켰다면서 청년층과 흑인, 히스패닉 등 유색 유권자들의 지지가 늘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에서 흑인 남성들로부터 20% 정도의 지지를 받았다. 2020년 대선 대비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바이든 미 정부 시기 치솟은 인플레이션 등 경제 문제는 트럼프 지지층의 주요 이슈였다. 트럼프는 선거 내내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민주당 후보 해리스 미 부통령보다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재발하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 적자 문제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실제 CNN 출구조사에서 트럼프 투표자들은 경제 문제를 가장 큰 지지 이유로 꼽았다. 응답자의 45%는 4년 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답했다. 대선 기간 트럼프는 재집권 시 그 전후로 전쟁을 해결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우크라이나전에 대해 미를 위시한 나토의 우크라이나 자금 무기 전폭적 지원으로는 전쟁을 끝낼 수 없고 이는 미 국익에도 손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그 방법론을 상세히 제시한 적은 없다. 9월 벤스 미 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는 당선되면 평화적 해결을 바라보며 우크라이나 유럽과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아마도 러와 우크라이나의 현 경계선이 될 것 같고 러가 재침략하지 못하도록 강화된 비무장지대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트럼프와 해리스 모두 이스라엘 지지와 하마스 헤즈볼라 테러 조직 규정에 일치를 보였다. 트럼프는 재집권 시 연방정부 재정개혁 권고안을 제시하는 정부 효율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 맡길 것이라고 피력했다. 머스크는 트럼프 지원 유세에서 향후 자신이 참여할 정부 효율위에서 미 연방정부의 예산을 최소 2조 달러 삭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비자금 스캔들 규탄 여론 속 1집권 연립여당 자민당 공명당이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총선에서 과반을 놓쳤다. 자민당이 기존보다 50석 이상이 빠지면서 연립여당은 215석에 그쳤고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기존보다 50석을 늘리면서 야당은 250석을 가져갔다. 이번 중의원 선거는 정치비자금 파문을 일으킨 자민당에 대한 심판 여론이 강했다. 기시다 전 총리가 사퇴하고 자민당은 이시바를 총리로 내세웠으나 민심이 지지하는 정치개혁안을 내놓지 못했다. 게다가 비자금 연루위원 40여 명은 자민당 무소속 선거 출마를 강행했고 자민당 본부가 공천배제의원의 소속 지부에 당활동비를 지급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참패로 이어졌다. 총선 패배 직후에도 이시바는 공천배제 의원 일부를 당에 곧바로 복귀시켰고 국민 여론보다 당 의석수 증가만 우선시했다거나 감이 떨어진다는 당내 비판에 직면했다.